자, 우리가 큰 부를 누리기 위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신분을 좀 바꾸기 위해, 즉 정말 큰 투자 기회를 잡기 위해 절대 모르면 안 되는 산업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산업이느냐? 메타버스 산업이죠. 자, 오늘 제가 다시금 이 메타버스 산업에 대한 전망과, 그리고 메타버스를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절대 몰라서는 안 되는 NFT 관련한 산업까지도 한번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정리를 해볼 수 있도록 할 텐데요. NFT를 통해 어느 정도 가상화폐도 제가 같이 오늘은 특별히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은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것 같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또 궁금해하실 만한 메타버스 ETF 관련 총정리까지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싹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자TV 이수민 대표입니다. 본격적인 시청 앞서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꼭꼭 딱딱딱 빡빡빡 한 번씩 눌러주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행부 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위한 행부 파트너 이수민 대표입니다. 자, 제가 최근에도 메타버스에 대한 강의를 저번 주에 또 했었는데요, 그죠? 사실 저희 부자TV 유튜브 채널 들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장 많은 분들이 본 영상이 바로 메타버스 강의 영상이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또 메타버스 ETF 출시 이후에 메타버스 관련주들 흐름이 워낙 또 좋다 보니 제가 저번 주에 다시금 한번 싹 잡아드리는 영상을 준비했었는데, 그때 알려드렸던 종목군들이 오늘 또 그야말로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여러분들이 메타버스라는 산업 자체를 모르면 안 되는 이런 포인트적인 상황에서, 그러면 내가 이 메타버스라는 산업을 이해할 때 있어서 보다 더 장기적인 방향을 볼 때 보다 더 큰 투자 기회를 찾아내기 위해 절대 몰라서는 안 되는 이 NFT, 이건 또 무엇이고 이와 관련된 또 투자처들은 또 어떤 투자처들이 있는지 오늘은 또 특별히 가상화폐들까지 안내해보는 시간을 마련을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최근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뭐 이더리움 등등등등 이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도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자, 최근에 또 이 가상화폐가 왜 이렇게 또 급등 랠리가 나오고 있고 어떤 식으로 좀 투자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알려드릴 내용이 뭐냐면 바로 10배 이상 성장할 메타버스 산업, 그 다음에 메타버스와 같이 꼭 연관지어서 봐야 되는 NFT 산업에 대한 전망까지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메타버스 기업에 투자하기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 메타버스 ETF 관련돼서 국내에 지금 상장되어 있는 ETF를 좀 총정리해드리는 시간을 좀 마련을 해봤으니까 끝까지 한번 또 가시죠. 자, 처음으로 뭐예요? 왜 why? 메타버스 산업을 왜 투자해야 되고 NFT를 왜 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제가 어제도 계속해서 새벽까지도 리포트를 보다가 잠에 들었는데, 자, 이 리포트 어떤 리포트였느냐? NFT 관련돼서 잘 정리가 되어 있는 리포트 대표적으로 좀 두 개가 있었어요. 첫 번째, 요거였어요. 첫 번째. 자, 첫 번째는 유진투자증권에서 나온 요 NFT 메가 트렌드가 될 것이냐 라는 리포트였고요. 두 번째는 제가 앞전 영상에서도 얘기했던 SK에서 나왔던 NFT 메타버스의 날개를 달아주다 라는 리포트였습니다. 자, 요거 두 개였는데, 자, 첫 번째로 일단 SK 쪽에서 나왔던 리포트 제가 이전에도 한 차례 좀 보여드렸었죠. 여기에서 이제 뭐라 그랬느냐, 게임을 등에 업고 빠르게 성장 중인 NFT라 그랬습니다. 오늘은 이 NFT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이게 뭐고 이걸 왜 봐야 되는가. 자, NFT 시장이 거래 대금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죠? 그때도 말했다시피 올해 상반기 NFT 거래 규모는 25억 달러로 지난해 대비해가지고 무려 182배 성장, 182배. 어마무시하게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최대 NFT 거래 플랫폼이 오픈시라는 곳인데 여기에 매출액과 트랜잭션이 급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오픈시의 총 매출액과 트랜잭션 볼륨 추이를 봤을 때, 자, 올해 3분기부터 해가지고 급속도로 이렇게 성장을 했다라는 게 눈에 띕니다. 그죠? 자, 그래서 NFT가 뭐냐라고 했을 때 뭐라 그랬죠? 대체 불가한 토큰이라고 그랬습니다. 대체 불가한 토큰 기억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을 부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포트랑 같이 좀 비교해서 좀 설명을 좀 할게요. 요 이제 유진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에서는 용어 정리도 이렇게 좀 해놨으니까 같이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트랜잭션이란 무엇이었냐?
업무 처리 최소 단위, 즉 블록체인 내에서 일어나는 거래 내역들에 대한 기록이라고 합니다. 자, NFT는 뭐라 그래요? 대체 불가 토큰. 그래서 하나의 토큰을 다른 토큰으로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한 암호화폐를 뜻하며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이라는 개념을 부여한 것으로 얘기를 하죠. 토큰은 또 뭔데, 토큰은 다른 플랫폼 코인 위에서 개별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암호화폐를 의미합니다. 암호화폐. 각 프로젝트마다 수많은 사용 목적으로 활용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 자, 다른 이 코인, 여러분들 코인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코인을 그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쓰는 암호화폐. 그래서 그 암호화폐 중에서도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 바로 NFT다 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자, 올해 가상자산 시장에서 NFT는 가장 큰 화두다. NFT가 기존 산업에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금액으로 환산될 수 없었던 유무형 자산들이 NFT로 인해 수익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요게 이제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토큰마다 별도의 고유한 인식값이 부여돼서 희소성이라는 개념이 적용된다. 희소성. 그리고 디지털 자산의 가치가 재평가가 되고 투자 가산으로서 가치를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쉽게 복사 붙여넣기가 가능한 것이 디지털 자산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를 들어 내가 이 지금 텀블러를 쓰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제 팬들이 많아. 그래서 요 텀블러를 갖고 싶어 하네. 그죠? 그래서 요거 텀블러를 내가 팔고 싶은데 그냥 파는 게 아니라 요거를 NFT 시장에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딱 요 모양을 본뜨고 해가지고 그대로 디지털화 해가지고 물품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NFT로. 그러면 요 이제 실질적인 텀블러라는 물건 자체는 현실 세계에 있잖아요. 근데 NFT는 가상 세계에 존재하는 거예요. 가상 세계에 내가 존재하게끔 해가지고 현실 세계에 있는 물건을 복사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딱 붙여 넣는 거예요. 가상자산이에요. 가상자산. 자,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뭐 하느냐면 이제 경매에 붙여요. 경매나 그냥 판매에 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제 팬 중에 누가 저거 맨날 이 대표가 이렇게 쪽쪽 빨아먹는 텀블러 나 이거 사고 싶다 했던 분이 누군가가 살 거 아니에요. 살 때 특정한 그 토큰으로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사고 팔고 할 수 있다. 근데 요런 문화가 지금 굉장히 활발하다라는 것인데 요런 문화의 단점이 뭐냐면 야, 나는 요 텀블러 진짜 내가 물고 빨고 했던 실질 현실에 있는 요 텀블러를 사고 싶은데 복사 물품을 내가 왜 사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죠? 이런 개념인 거죠. 근데 자, 밑으로 하나씩 좀 설명을 할 거지만 그렇게 쉽게 복사 붙여넣기가 가능한 것이 디지털 자산이다. 즉 내가 만약에 이 복사해갖고 판매하는 요 NFT라는 것도 얘를 또다시 복사해서 또 그냥 복사품들이 판매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막 텀블러만 막 수십 개 수만 개가 막 나와. 그래서 요거 막 이 대표가 물고 빨고 했던 텀블러라고 하면서 또 막 여기저기서 다 판대. 그러면 야, 이러면 이 기존의 가상 요 NFT 처음에 나왔었던 게 의미가 없지 않냐? 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명품백을 예를 들면은 자, 만약에 명품백이 있는데 명품백이 딱 진짜 장인이 이거 하나만 유일하게 만들어 놓은 명품백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전 세계에 딱 한 개밖에 없어. 전 세계에 딱 한 개밖에 없는데 이거를 다른 데들이 막 뭐해요? 복제하죠, 복제. 짝퉁들이 막 엄청 많이 나와요. 짝퉁들이 엄청 나와. 그래서 요거 실질적으로 내가 원본이 아니지만 복제품들도 막 수십만 원, 수백만 원에 막 팔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렇다라 가지고 요 원본에 대한 가치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복제품들의 가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원본에 대한 가치는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더 높아진다. 그 희소성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개념을 붙이는 거예요. 희소성에 대한 개념을. 오케이?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시장이고 그래서 NFT 시장에서 지금 어떠한 물품들이 팔리고 있느냐 미술품, 게임, 팬덤,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다는 부분인 거고요. 시장이 커짐에 따라서 NFT 거래소와 유동화를 위한 금융 서비스, 가치평가 시스템 등 NFT 생태계 자체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대요.
NFT를 활용해서 지금 거래가 될 수 있을 만한 품목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성장 초기 산업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저작권이랑 세금 과세 등의 문제를 해결을 해줘야 된대요. 이게 해결이 된다면 더 급속도로 성장할 산업인 거죠. 자, 근데 왜 지금 우리가 이거에 주목을 해야 되느냐? 여기로 시장에 많은 자금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도 봤다시피 얼마나 많은 자금이 지금 올해 8월 들어서 급속도로 거래액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제 밑에 자료를 보시면 자, 최근에 NFT 구글 트렌드 추이인데 검색량도 봤을 때 올해 9월 들어서 어마무시한 검색량과 함께 관심도가 많아졌어요. 시장에서. 그러면서 자, 요거 보시면 NFT 시장에서의 거래액 자체가 이번 올해 8월에만 무려 20.5억 달러. 3분기에 그야말로 NFT 시장이 초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에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전 세계 돈이 여러분들 제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딱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돈이 전 세계의 수많은 돈이 어느 곳으로 들어갈지를 딱 분석해낸 다음에 그 길목에 서 있으라 그랬습니다. 그게 국내 주식이든 해외 주식이든 가상화폐든 부동산이든 사업이든 뭐든 간에 내가 큰 돈을 벌기 위한 진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전 세계의 수많은 돈이 흘러 들어가는 그 길목에 딱 내가 서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올해 3분기 들어서 이 NFT 시장에 어마무시한 자금줄들이 몰려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NFT를 우리는 몰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오케이. 자, 그래서 차근차근 이제 알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기 때문에 기초부터 탄탄하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많은 자금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꼭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자, 오늘은 이 NFT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NFT 왜 봐야 하는가? 첫 번째가 바로 전 세계에 막대한 돈이 지금 몰려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이제 구체적으로 봤더니 얼마? 8월. 올해 8월에만 20.5억 달러. 거래액이 올해 8월에만 20.5억 달러가 거래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자, 메타버스 내의 경제를 이루게 될 거라는 거예요. NFT 기술을 활용해서. 그래서 메타버스를 보기 위해서는 NFT를 안 볼 수가 없겠다라 그랬죠. 자, 그러면서 NFT가 실질적으로 알려진 거는 3월부터예요. 3월부터 테슬라, 일론 머스크 아내가 디지털 작품 NFT를 만들어가지고 무려 65억을 벌었대요. 등등등등. 지금 트위터 공업 창업자 잭도시 첫 번째 트위터가 32억에 낙찰됐대요. 그러면서 뉴욕 칼럼이 6억 원에 또 팔리는 등 예상치 못한 아이템들이 판매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기존에 야 저게 팔리겠어? 라고 했던 것들이 거의 수십억, 수백억에 팔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장이 열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중에게 알려지면서 검색량 자체도 급증을 했고 플랫폼 주간 이용자 수가 한 주간에 40만 명까지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유명 인사, 대기업, 인기 브랜드들도 NFT를 채택하는 사례가 늘어났으며 하루하루 빠르게 변하는 이 시장을 따라가기조차 어려울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보는 거예요. 쭉쭉쭉쭉 봤을 때 이게 아무래도 좀 논란이 되고 있죠. 왜? 이게 디지털 가산인데 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인터넷상으로 쉽게 복사 붙여넣기 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하나의 물건이 있는데 이거를 그냥 컴퓨터의 PC상 그냥 인터넷상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복제품들 막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게 가치가 기존의 원본의 가치가 똥값이 되면 어쩌냐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오른쪽 클릭 버튼으로 이미지를 다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뭐예요? 여기서도 예시를 들었죠. 명품 가방 시장으로. 그러니까 이 모조품들의 가치가 평가를 받고 거래가 된다라는 것 자체는 이 원본에 대한 가치는 그보다 더 많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더리움 제가
앞전 강의 때도 이더리움을 한번 강의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더리움이 왜 중요하느냐. NFT 시장 규모 봤을 때, 자, 18년도 이만큼, 20년도 이만큼이었는데 별로 크지가 않았어요. 근데 올해 3월부터 NFT가 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올해 9월 현재까지 무려 43.1억 달러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대 시장으로 변화한 거예요. 이더리움 블록체인 상의 NFT 시장 규모가. 자, 그래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제 파고들 거예요. 이제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일단은 가상화폐 중에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는 가상화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더리움이에요. 왜냐면 자, 여러분들이 일단 요 개념 자체를 탑재를 하셔야 돼요. 메타버스라는 산업이 있어요. 세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타버스 세상이 지금 대표적으로 뭐부터 나온다 그랬죠? 게임부터 활용이 된다 그랬죠. 게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엔터적인 요소라고 했어요. 엔터. 공연을 본다거나 아니 굿즈를 산다거나 실제로 오늘도 발표가 된 게 하이브와 두나무가 BTS 방탄소년단 굿즈를 뭘로 NFT로 발행을 한대요. 제가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하이브의 장기적인 가치가 높게 평가가 되는 이유는 위버스라는 플랫폼이 있다고 그랬고 위버스라는 플랫폼에 NFT가 더해진다면 이거는 그때부터 장기적인 투자를 정말 해야 하는 순간이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다 기억이 퍼즐이 쫙 맞춰줘야 돼요. 자, 메타버스 내에 게임과 엔터가 있어. 근데 요 안에서 최근에 위메이드라는 기업도 계속해서 주가가 팍팍팍팍 폭등한 이유는 뭐냐? 위메이드 내에 돈 버는 구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밑에서 좀 얘기를 하겠지만 어찌됐든 요 세 개의 NFT를 도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NFT를 도입을 해가지고 요걸로 거래를 만들어내는 거죠. 게임에서는 아이템을 사고 팔거나 캐릭터를 사고 팔거나 엔터에서는 굿즈를 사고 팔거나 그죠? 공연을 본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NFT라는 것으로 하게끔 만들어줍니다. 자, 근데 NFT의 원천은 어디서 나오느냐? 가상화폐 코인에서 나와요. 코인을 아까 말했다시피 토큰으로 변경을 해야 돼. 즉 활용 목적 NFT 시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변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 원천이 뭐가 되느냐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느냐? 자, 이렇게 쫙 퍼즐을 봤을 때 지금 메타버스 산업이 굉장히 크고 있네. 어디를 바탕으로? 게임과 엔터를 바탕으로. 야, 그러면 당장에 일단은 이 메타버스 내 게임 플랫폼, 엔터 플랫폼이 더 커지려면은 뭐가 필요하다? 여기에서 활용할 수 있을 만한 NFT가 필요하다. 근데 NFT는 코인에서 원천이 나와서 요거를 내가 NFT 시장으로 활용하게끔 만든 게 토큰이네? 야,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내가 게임사와 엔터사를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뭐가 중요하다? NFT라는 구조를 갖췄는지 안 갖췄는지가 일단 중요한 포인트고 두 번째로는 내가 코인을 투자하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야, NFT에서 많이 활용되는 토큰의 원천인 코인이라면 걔가 아무래도 수요와 공급의 이치에서 제가 그랬죠. 가격은 뭐라 그랬어요? 가격이 올라가려면 기본적으로 수요가 많아져야 된다. 자, 그러면 이 NFT 시장에서 많이 쓰이는 토큰일수록 그 원천이 되는 코인도 마찬가지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가격이 올라갈 수 있겠죠.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탑재한다면 뭐가 일단은 좀 유망한 거예요. 이더리움이 왜 NFT 거래대금 1위부터 20위까지 NFT 시장에서 거래가 가장 활발하다고 하는 1위부터 20위까지를 봤을 때 이 NBA 탑슛을 제외하면 이더리움으로 기반을 한 NFT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 이더리움은 코인 시장에서 안 볼 수는 없어요. 가장 기본이 되는 코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이더리움은 근데 현실적으로 너무 좀 많이 값이 올랐어. 그러면 사실상 이 이더리움이 아닌 차기 이더리움이 뭘지를 우리는 좀 알아낼 필요가 있어요. 오케이?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요게 이제 진짜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자, 보세요. 최근에 NFT 열풍이 보면서 주당 NFT 발행량도 어마무시하게 많아졌고 이로 인해서 트랜잭션이 대량 발생하고 있고 그런 다음에 이더리움 가스 프리가 상당히 높게 유지됨을 의미를 한다. 뭔 말이에요? 아우 어려워. 무슨 말이야?
수수료가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수수료가. 그러니까 내가 이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사고 팔고 하고 있었는데 얘에 대한 수수료가 비싸다 보니까 야 이더리움 이거 수수료 너무 비싼데? 야 이거 이럴 바에 다른 걸로 하자 라고 하면서 대체 코인을 찾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표적으로 뭐가 있느냐? 솔라나,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폴리곤, 클레이튼, 테라 요 5개가 대표적이다. 그러니까 이 5개 코인 중에 제2의 이더리움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보는 탑5 코인입니다. 오케이? 자, 이더리움의 수수료 부담이 요 대안 블록체인으로 떠오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나 NFT 영역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는 체인이 누구냐? 솔라나와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이다. 요거 2개가 일단 앞서 나가고 있다. 오케이. 그래서 블록체인 게임 분야에서 특히나 요 이제 수수료적인 측면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렴한 수수료가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그러면 우리는 요 탑5에 대한 코인을 딱 뽑아놓고 뭘 봐야 될까요? 첫 번째, 일단은 실질적으로 NFT 시장에서의 활용할 수 있을 만한 기술력이 되는가? 두 번째, 뭐예요? 수수료가 저렴한가? 세 번째, 사용량이 실질적으로 지금 많은가? 요거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즉, 자, NFT 투자 포인트를 봤을 때 제가 본다면 첫 번째, 가상화폐 코인 투자 시 첫 번째로는 뭐가 있다? NFT 기술력 보유를 한 기업이라든 한 코인.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수수료가 싸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면은 그만큼 더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어려워요. 계속 반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표를 가지고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더리움이 가장 대표적인데, 그죠? 지금 차안으로 대안으로 5개가 나오고 있다. 요거를 알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딱 봤을 때 거래당 평균 비용이 싼 게 뭐야?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솔라나, 트론 요거 3개가 싸네요. 그죠? 물론 이더리움에 비해서 카르다노나 폴카다도 싸긴 싸. 근데 자, 거래 지연적인 측면을 봤을 때 거래 지연이 짧아야겠죠? 짧은 게 뭐야? 야, 솔라나가 겁나 짧네. 그 다음 또 트론. 그 다음에 누적 거래량 사용량이죠. 사용량. 그러니까 수수료는 싸야 좋고 거래량은 많아야 좋다고 그랬는데 솔라나 거래량이 어마무시하게 많네요. 그죠? 그 다음에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도 거래량이 많네요. 그 다음에 트론도 거래량이 많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일단 여러분들 체크를 해놓으셔야 돼요. 가상화폐를 내가 투자를 하고 싶으면 최소한 이런 것들은 좀 알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에 대해서는 트릴레마가 있대요. 뭐 어려워. 그냥 뭐예요? 자, 쉽게 말하면 탈중앙화, 보안, 확장성. 어렵다, 어려워. 근데 결국에 요 3가지를 모두 만족을 해야 되는데 만족하긴 너무 어렵대요. 너무 어렵대. 그래서 요 3개 중에 2가지라도 충족을 하는 블록체인 코인이 있다면 그게 좀 높게 평가받을 수가 있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요거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면 요렇게 됩니다. 요거 3가지에 대한 이제 평가값이 높은 것이 유망한 코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NFT 관점으로 돌아오면 NFT로 인한 트랜잭션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를 계기로 많은 블록체인 플랫폼들이 경쟁적으로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NFT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커지니까 야, 여기에서 거래가 기존에는 이더리움으로만 많이 되고 있었는데, 야, 사람들이 이제 보는 거죠. 야, 이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 이더리움 갖고만 되겠어? 다른 코인 찾아, 빨리. 다른 코인 해가지고 이제 다른 대양 코인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럼 우리는 1차적으로 요 코인들에 투자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일단 알아야 될 게, 그만큼 지금 NFT 시장이 굉장히 급속도로 커지고 있구나라는 개념을 알아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야, 코인이 여러분들 아마 생소하기 때문에 좀 어려울 거예요. 근데 그냥 따라오세요.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NFT 시장에서 어떤 것들이 좀 판매가 되고 있느냐, 보시면은 좀 요렇게, 뭐야 이게 왜 원숭이들
이런 원숭이들을 사고 판대요. 다 뭐 그 고만고만한 이상한 괴팍한 원숭이 같이 보이는데 이런 것도 또 사고 판다라 그러고, 그 다음에 뭐 이런 뭐 돌덩이 같은 거, 뭐 이런 걸 누가 그려가지고 디지털화 해가지고 그려서 이걸 또 사고 판대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요즘에 MZ세대가 많이 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봐야 될 게, 여러분들 카카오 많이 알잖아요. 카카오가요, 여러분들. 자, 제가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플랫폼사라고 하는 게 네이버가 있고 카카오가 있죠. 근데 이 메타버스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플랫폼사가 안 뛰어들 수가 없는 산업이라고 그랬어요. 안 뛰어들 수가 없는 산업. 그죠? 그래서 네이버가 뭘 하냐? 제페토라는 게임 플랫폼을 만들고 있다. 그죠? 그래서 여기 2억여 명이 실질적으로 다운을 받았다. 카카오는 가만히 있느냐? 아니. 카카오 자회사 그라운드 X라는 게 있는데, 얘가 만든 클레이튼 이 블록체인에서 NFT 프로젝트를 찾아볼 수가 있다. 카카오는 지금 코인 쪽으로 일단 진행을 하고 있구나. 알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보자. 자, 요거부터 봐봐요. 요게 이제 각각의 JPG 이미지 파일들을 하나 이어붙여가지고 요렇게 하나로 만든 건데, 야, 요게 또 어마무시하게 팔렸대요. 얼마? 무려 785억에 팔렸대. 이게 글쎄, 여러분들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요 이제 JPG 파일 하나 조각 모음 해놓은 게 무려 785억에 팔렸대요. 지금 이런 시장입니다. 그냥 돈지랄도 이런 돈지랄이 없죠, 그죠? 이렇대요. 네, 어떻게 하겠습니까? 따라가야지. 시대가 이렇다는데. 자, 그래서 NFT 중심에는 MZ세대가 있대요. MZ세대. 자, 보시면 미국의 밀레니엄 세대 중에 41%가 NFT를 구매한 경험이 있다라고 그러고, 영국도 45%가 이 시장에 참여했다라고 합니다. 자, MZ세대가 원래 굉장히 열광했던 재테크 수단이 뭐였냐면 슈테크. 신발, 조던이라든지 뭐 나이키 한정판 이런 것도 뭐냐면 결국 한정판에 대한 메리트, 희소성에 대한 메리트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미리 사놓고 나중에 5년 뒤, 10년 뒤에 비싸게 파는 이런 슈테크 같은 것들을 많이 했는데, 이런 개념으로 지금 NFT 시장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NFT 시장도 마찬가지 뭐야? 희소성, 한정판에 대한 부분으로 결국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희소가치가 있는 게 중요해요. 희소가치가 있는 제품을 빨리 알아보는 정보에 민감한 MZ세대 자체가 이 시장을 견인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과거 한정판이나 신제품 출시가 있을 경우에 전날부터 매장 앞에서 텐트를 치고 대기해왔으나 코로나 이후로 온라인을 통한 무작위 추첨을 통해 구매 권리를 얻는 래플 방식이 많아지고 있다. 여러분들 최근에 저도 여기에 참여를 했다가 떨어졌는데, 여러분들 갤럭시 폴더블 폰 톰 브라운이랑 콜라보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최근에 있었는데 톰 브라운도 있었고, 그 다음에 매종이랑도 콜라보를 해가지고 이걸 한정판으로 풀었어요. 근데 요것도 이틀간에 이게 참여를 해가지고 그 참여한 인원 중에 추첨을 통해서 살 수 있는 권한을 줬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40만원 정도에 사가지고 한 50만원 이상 팔아 넘기는 걸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 자체가 뭐예요? 결국엔 이 희소 가치에 대한 부분이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정판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죽하면은 이때 당시에 삼성전자 사이트도 잠깐 다운됐었던 경험도 있었어요. 그럴 정도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단은 요 희소 가치에 대한 NFT 시장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요렇게 나이키 막 신발 하나에 막 어마무시합니다. 막 3,700만원. 우와, 저는 이런 거 못 사요. 야, 이런 막 에어 조던 이런 거 막 한정판 이런 거 막 2천만원 막 1,000만원 이렇게 막 사고 팔았는데, 이렇게 진행을 했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 어디로 NFT 시장으로 좀 뛰어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요거는 이제 3천만원 정도가 한도였는데,
요즘 뭐 NFT 시장 막 수십억, 수백억 가치 가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뭐 요런 막 그냥 막 휘적거린 그림들도 지금 최근에 어쩌부터 팔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은 얼마야? 335만 달러. 야, 어마무시하네. 335만 달러. 요거. 야, 이거 여러분들 같으면 사시겠습니까? 야, 이거 진짜 저 같으면은 아직은 못 살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그냥 투자만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자, 그리고 국내에서는 누가 휴대폰 결제 사업자, PG사들이 가상자산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대요. 그래서 누가 다날과 누가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각각 페이코인과 톨이라는 코인을 발행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대요. 다날은 페이코인을, 갤럭시와 머니트리는 톨이라는 코인을 발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이제 특허법에 따라 제도권 편입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다날은 페이코인 발행사를 통해서 정보 보호 관리 체계를 인증을 받았고 국내 가상화폐 프로젝트는 처음이래요. 그래서 자, 이런 부분이 나온다라는 것 자체는 우리는 이렇게 연결 지을 수가 있겠죠. 메타버스와 NFT 관련 시장으로 진입을 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리고 사용자와의 접점을 활용한 PG 사업자들의 향후 메타버스, NFT 시장에서 역할은 클 것으로 판단이 된다. 오케이. 자, 결국에는 이 결제 사업자, PG사들도 기존에는 카드, 그 다음에 뭐 더 나아가서는 요즘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이제 키오스크, 이런 것들이랑 같이 뭐 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NFT 시장에도 이제 뛰어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페이코인 톨1로. 그래서 최근에 다날, 갤럭시와 머니트리 주가 차트 흐름도 굉장히 좋거든요. 다날도 보시면 최근에 이 이슈로 인해서 이렇게 한 30% 정도 저점 대비 올랐어요. 단기적으로. 그다음에 갤럭시와 머니트리 얘 같은 경우에서도 최근에 저점 대비 얼마나 올랐느냐 거의 30-40%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와 관련된 코인들도 최근에 많이 오르고 있어요. 페이코인 같은 경우 특히나.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를 여러분들이 모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또 나오죠. 위메이드. 위메이드가 뭐예요? 미술품 및 NFT 옥션 플랫폼 사업을 시작했다. 게임 업체인 위메이드가. 그래서 위메이드 자회사인 위메이드 트리를 통해서 NFT 옥션 플랫폼 위믹스 옥션을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위믹스 옥션에서 판매된 원작 만화 컷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또 경매가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 옥션도 마찬가지. 서울 옥션도 최근에 주가 흐름 어마무시하거든요. 또 저점 대비 최근 단기적으로 7-80% 올랐어요. 7-80%. 자, 그래서 얘도 자회사 서울 옥션 블루를 통해서 NFT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최근에 이 NFT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흐름이 좋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다날, 갤럭시와 머니트리, 위메이드,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서울 옥션 같은 경우까지. 그래서 아직은 초기 시장이라서 여러분들이 과거의 가상화폐도 초기 시장 때 어땠어요? 변동성이 엄청 컸죠. 이거 막 돈 된다 했던 사람들, 그때 초기에 잡았던 사람들은 떼돈을 벌었죠. 그 다음에 이제 법적인 이슈가 존재하면서 막 미국도 규제한다 그러고 막 중국도 규제한다 그러고 우리나라도 막 규제한다라고 하면서 어땠어요? 폭등했다가 이때부터 막 변동성 막 물결을 쳤죠. 그래가지고 막 천국 갔다가 지옥 갔다가 막 하루아침에도 막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그러다가 최근에 가상화폐 시장 보면 어때요, 여러분들? 이 오죽하면은 비트코인에 대한 ETF까지 출시가 되면서 안정적인 흐름으로 역사적인 신고가를 뚫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가상화폐도 어느 정도 정식적인 투자처로 인정을 좀 하고 있는 시대다라는 거예요. 초기에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부정적인 시각이었죠. 저게 돈이 되겠냐? 야, 그가 뭐 현실에 지금 존재할지도 없는 걸 가지고 뭘 사고 팔고 그래. 야,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거 하다 깡통차. 특히나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좀 많이 그랬었죠. 이때에도 여러분들 젊은 분들 아마 주변에 한두 명 정도는 있을 겁니다. 통해. 막 비트코인 그냥 묻지마 투자해가지고 막 한순간에 진짜 일확천금 벌어갖고 부자가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초기 시장 때 남들이 보지 않았던 곳에 투자를 해서 남들이 뭐라건 우직하게 밀고 가서 수익을 크게 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 NFT 시장도 그와 관련돼서 비슷한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가상화폐 초기처럼
이런 변동성의 파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막 불협화음이 많겠죠. 아직 저작권 문제도 해결이 안 됐고 세금 관련 문제도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왔다 갔다 얘기가 나누면서 가격 또한 막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옥석을 우리가 가리면 차근차근 모아간다라는 관점으로 적금식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봤을 때 이런 이슈가 나중에 풀리게 됐을 때는 정말 무서운 속도로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것으로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전망을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NFT 시장 자체가 아직 본격적으로 이슈화가 되고 성장한 지는 몇 개월밖에 되지가 않았어요. 2017년도 비트코인 열풍이 불었으나 그때 당시에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사람들이 많이 낮았고 세금 과세 등에 대해서 적립되기까지는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됐죠. 근데 NFT는 그거보다는 좀 빨리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트코인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이제는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산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시행되는 새 법적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실생활과 관련된 미술품, 부동산 등 다양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법적 쟁점은 더욱 복잡할 것으로 보여지긴 해요. 그래서 올해에서 내년까지 봤을 때는 굉장히 이 변동성이 크게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를 반대로 우리가 해석을 하자면 이 변동성의 파도만 잘 이겨내보면 크게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국면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 이런 파도가 나왔을 때 오히려 어디에서 하단 부분에서 요 밑에서 모아가는 적금식으로 모아가는 전략으로 모아가면은 나중에 그래도 한 3년에서 5년 뒤에는 큰 돈을 우리가 좀 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아무래도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비중을 많이 투자를 하기보다는 비중을 조금씩 내가 그냥 진짜 적금 든다라는 생각으로 가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오케이.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NFT 시장 성숙을 위해서는 뭐가 해결이 돼야 된다? 저작권이 보장이 되는 문화가 정착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NFT를 만들어내는 것이 쉬워지고 시장의 관심도 높아지면서 저작권의 보호를 받고 있는 작품을 무단으로 디지털 복제해서 NFT를 제작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 해소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새로운 시도가 나오겠다라고 하죠. 아까 이제 얘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 뭐냐면 디지털 작품이 아닌 실물 자산이 기반이 되는 NFT의 경우 디지털 자산이 작품의 원본을 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NFT의 의미 및 가치가 크게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뭘 한다? 원본을 불태운대요. 원본을 소멸시켜요. 그래서 NFT만 남기는 거예요. 이런 방법도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NFT에 대한 가치를 높이는 것도 있지만 저작권에 대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본을 소각시키는 거예요. 실물을 지금 소각시켜. 그러면서 NFT로만 거래할 수 있게끔. 와, 이런 지금 현상까지도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습니까? 정말 새로운 시대죠. 그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알만한 겁니다. 제가 앞전에서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게임사 최근에 위메이드라는 게임이 왜 이렇게까지 위메이드라는 놈의 주가가 왜 이렇게까지 올라가느냐. 그죠? 위메이드가 저점 대비 무려 8월부터 10월 지금 약 3개월 만에 무려 500%가 넘게 올라갔는데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간 이유가 가장 큰 게 뭐냐? 새로운 국면으로 뛰어들었기 때문에. 자, 위메이드라는 게임에서 뭘 도입을 시킨 거예요? NFT를. 그래서 어떤 게임을? Play to earn.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번다라는 겁니다. 놀면서 돈 더 벌어요, 얘들아. 뭘 어떻게 하길래 너네가 게임을 해가지고 캐릭터를 만들어서 키워. 그리고 너네가 아이템을 만들어. 너네가 개발을 한번 해봐. 그 아이템을 다른 사람들이 사잖아. 그러면 너한테 내가 코인을 줄게. 이 코인을 모아서 너가 환전해가지고 돈으로 써. 이런 구조를 만들어놨다라고 얘기를 했죠. 오케이? 그래서 NFT를 도입을 했다라는 겁니다. 위메이드 자체가. 놀면서 돈을 버는 게임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여기에 이용자들이 쭉쭉쭉쭉쭉쭉쭉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게임사를 공략을 할 때 여러분들이 NFT에 대한 기술력을 갖고 있고 이에 대한 가능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을 만한 애들을 공략을 하라 그랬죠.
그래서 제2의 위메이드가 될 것 같다라고 발표를 제가 얘기를 드렸던 게 펄어비스였는데 펄어비스 얘기해드리고 나서 얼마나 벌써 지금 20% 이상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이런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모르면 안 돼요. 부지런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아는 만큼 버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게임 시스템에서는요. 기존에도 원래 캐릭터를 사고 팔거나 아이템을 사고 팔거나 하는 그 방법이 있었어요. 어떻게? 아이템 매니아나 아이템베이 같은 온라인 아이템 중개 서비스 업체를 통해 가지고 할 수가 있었는데 근데 이게 굉장히 번거롭기도 하고 사기도 많았고 실질적으로 되게 그 기술력이 좋지가 않았어. 그래서 요거를 없앤 거예요. 없애고 그냥 게임에서 자체적으로 한 겁니다. 중간 단계를 생략을 하면서 스스로 및 신뢰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을 해서 이제는 원활하게 캐릭터도 사고 팔고 아이템도 사고 파는 이런 시대가 열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메타버스 산업 자체가 점점 커지면서 게임 산업이 같이 동반 커지고 있는데 게임이 곧 경제가 되는 플레이 투 원 시장이 커지고 있다. 이것이 성공했던 게 가장 대표적으로 엑시 인피니티라는 게임이었는데요. 이더리움 기반의 블록체인 게임이었고요. 이더리움 생태계 내 NFT 게임 중에 가장 인기가 높았어요. 요런 게임입니다. 요런 게임. 자, 요렇게 아기자기한 이상한 도깨비 같은 캐릭터로 이제 게임을 하는 건데요. 제가 봤을 때는 별로 하고 싶진 않은데 어린애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게임이죠. 자, 그래가지고 요 게임이 관련된 코인 가격도 얼마만이야? 이제 올해 7월 대비해가지고 야 2만원이었던 게 얼마 됐어? 16만원 8배 뛰었어. 8배. 야, 그러면서 올해 3분기부터 어마무시하게 또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보시면 위메이드 보시면 지난 8월 미르4가 출시를 했는데 170여국 12개 언어로 론칭을 했는데 위믹스라는 코인으로 교환을 해가지고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현금화할 수 있다라 그랬죠. 그래서 이 위믹스라는 코인도 최근에 엄청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위메이드는 실제로 빗썸의 단일 최대 주주인 비덴트에 800억도 투자를 한 바도 있고 게임빌 같은 경우에서는 자회사 게임빌 플러스를 통해 코인원의 2대 주주 지위를 획득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메이드 또 게임빌도 최근에 그래서 굉장히 또 차트 흐름이 좋죠. 얘도 저점 대비 벌써 얼마나 올랐냐면 얘도 거의 100% 올랐네요.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자, 제가 아까 이제 메타버스 내에서는 대표적으로 크게 두 개의 산업이 큰다라 그랬죠. 단기적으로는 게임과 엔터. 그죠? 게임과 엔터인데 게임은 저번 시간에 많이 얘기를 해드렸고 오늘은 또 엔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엔터도 이제 NFT로 뛰어들었다라는 거예요. 아까 기사에도 나왔다시피 BTS 굿즈를 NFT로 발행을 한다. 자, 오죽하면은 NFT가 30년까지 1000조 규모로 성장할 것이다라는 지금 발표도 나오고 있고요. 자, 메타버스 강의하면서 엔터랑 게임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었죠. 그 중에서 엔터에서는 하이브랑 YG를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대장은 하이브라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대장격으로 올라가고 있죠. 그 이유, 이 엔터에서는 NFT 시장에서는 한국의 영향력이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왜? 이미 K-팝에서는 팬덤 문화에 대한 커뮤니티를 형성을 했기 때문에. 아까 말했습니다. 제가 요 텀블러만 하도 만약에 제 팬이 있다면 요거를 사고 싶어 할 거란 말이죠. 근데 요걸 NFT 시장에 붙여갖고 또 경매에서 팔 수가 있잖아요. 굿즈를 보다 더 다양하게 다각화해서 비싸게 팔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엔터는 기존의 콘서트, 앨범 판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굿즈로도 어마무시한 돈을 벌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굿즈 판매랑 콘서트 등 이미 커머스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NFT 자체는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이. 기존에는 가치로 환산하지 못했었던 무형의 자산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많은 아이돌 팬들이 뭐 한다. 본인이 좋아하는 아이돌 굿즈라면 개인 거래를 해서라도 모으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아이돌 사인 적힌 영수증도 거래가 된대요. 아니 심지어 영수증도 거래가 되는데 요 텀블러 해가지고 NFT로 만든 거 안 팔리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NFT 시장 성장성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팬덤이 많은
팬덤이 많은 게 방탄소년단. 대표적으로 NFT 시장에서 많이 팔 수 있을 만한 건 이런 포토카드가 되겠죠. 포토카드. 방탄소년단, 그 다음에 뭐 블랙핑크, 그 다음에 SM으로 오자면 NCT, JYP, 트와이스, 그 다음에 최근에 또 SM의 에스파 이런 애들, 이런 분들의 굿즈 판매가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지금 NFT 시장의 활성화 및 생태계에 있어서 또 큰 역할을 하는 게 2차 시장이라고 합니다. 2차 시장. 마켓플레이스라고 하다는데 1차적으로 NFT 프로젝트가 진행이 된 이후로 재판매할 수 있을 만한 마켓플레이스가 존재를 한다면 투자자 혹은 후원자들의 자금이 모여들 수 있다는 것이죠. 즉 NFT를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처음으로 판 거야. 경매에 붙여서. 경매에 붙여서 A라는 사람이 샀네요. 근데 A라는 사람이 산 이후로 또다시 나중에 시간이 지난 이후에 B라는 사람에게 더 비싼 가격에 팔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NFT 시장이 더 성장을 할 수 있을 만한 국면이 되겠죠. 그죠? 이 B라는 시장이 이제 마켓플레이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장이 열리면은 NFT 시장이 생소한 창작자들도 점차 이 시장에 진입할 것을 고려를 하면서 선순환 구조를 갖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런 흐름으로 인해 세계 최대 NFT 마켓플레이스라고 불리는 오픈시를 우리가 꼭 체크를 해야 된다. 오픈시에서는요, 최근에 이더리움 체인 외에도 클레이튼과 폴리곤 등을 지원을 하면서 영역을 확장을 하고 있대요. 뭔 말이에요? 자, 요 B라는 마켓플레이스 시장에서 원래는 이더리움으로 원래 진행이 많이 됐었는데 거래가 파생으로 뭐가 클레이튼과 폴리곤도 쓰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레이튼, 폴리곤 얘네도 코인 시장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죠. 관심. 자, 하나둘씩 코인도 여러분들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래에 쓰이고 있는 자산이에요. 엄연한 자산입니다. 자, NFT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같은 가상자산과 달리 유동성이 낮으며 토큰이 속하는 생태계 내에서 유틸리티 성격을 갖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장기간 보유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등등등등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 일단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죽하면은 대출담보 시스템까지도 나오면서 거래 자체가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는 부분들도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총정리예요. 총정리. 자, NFT에 대한 가치가 형성되기 시작한 지금이 초기 시장이고요. 가능성이 있는 곳에 시장의 유동성은 크게 반응했다라는 게 큰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NFT 기술과 이를 활용하는 산업적 시도 자체가 계속될 것이고 메타버스와의 접점을 점차 늘려갈 것이다라는 거예요. 메타버스와 NFT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에 대한 산업에 대한 성장성을 전망을 좋게 본다면 NFT도 전망을 좋게 봐줘야 돼요. 그래서 투자에 대한 시각을 좀 다각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투자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이 그냥 우물한 개구리가 되면 안 돼요. 그러면 보이는 만큼 번다고 요것만 버는 거예요. 근데 시각을 넓히면 넓힐수록 지금 국내 주식시장이 그렇게 막 흐름이 좋지 않다라고 봤을 때는 분명히 이런 다른 투자처도 찾아다닐 수 있다라는 것으로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NFT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NFT라는 게 지금 시장에서 거래가 되기 시작했고 실생활에서 조금씩 블록체인 기술도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NFT가 미래 핵심 키워드로 성장할 수 있을지를 우리는 주목을 해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NFT를 한번 체험을 해봐야 또 이해도가 빠르니까 체험을 하실 분들은 그라운드X, 아까 이제 카카오의 자회사라고 했던 그라운드X가 제공하는 플랫폼 중에 크래프터 스페이스라는 플랫폼이 있어요. 여기를 여러분들이 가시면 쉽고 간편하게 NFT를 발행하고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이거든요. 지금까지 총 18,000개 정도 NFT가 발행이 됐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미적 감각이 좀 있으신 분들은 요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내가 디자인한 NFT를 만들어서 경매에 한번 붙여보는 거예요. 혹시 몰라요, 또 대박이 터질지? 그죠? 그래서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아무리 말로 떠들어도 주식도 마찬가지. 내가 매수 매도를 한번 해봐야 내가 좀 더 많이 아는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NFT도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좀 정리를 하겠고, 그 다음에 그 다른 리포트에서 마저 또 얘기를 좀 하자면, 카카오도 지금 기존에는 제가 원래 네이버만 메타버스의 진심인 줄 알았더니 카카오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생태계를 확 구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에서 좀 주도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안 보이는 국면에서는 이 자회사 그라운드X의 클레이튼이라는 코인, 요걸로 빠르게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클레이튼 발행한 가운데 파트너사를 빠르게 늘리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70여 개가 넘는 파트너사를 확보를 했어요. LG전자, 넷마블, 셀트리온, 위메이드 등 요렇게 국내외 기업들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가 또 무서운 게 뭐예요, 여러분들? 카카오페이가 무섭잖아요. 카카오페이에서 지갑 생성을 한 다음에 상용화가 임박했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카카오 여기 지갑에서 혹여라도 클레이튼이라는 코인으로 저장 서비스를 또 활성화를 한다면, 야, 요거는 더 성장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카카오가 지금까지는 국내 내수에 대한 사업 위주로만 진행을 했었다면은, 앞으로는 요 클레이튼이라는 코인이 보다 생태계를 넓힌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해외에도 보다 좀 뭐랄까요, 발을 넓혀가는, 확장을 시키는 그런 카카오가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레이튼이라는 코인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라운드X는 NFT에도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대요. 그래서 세계 최대 NFT 거래 플랫폼인 오픈시에서 판매가 가능하다라고 하고, 아까 얘기 드렸죠. 이렇습니다. 그래서 NFT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일단 얘기를 드릴 거고, 자, 메모장에다가 정리를 좀 하자면, 아까 봤던 게 탑5 코인이 이렇게 있었죠. 자, 이렇게 가상화폐에 대한 코인 투자 포인트도 제가 잡아드렸고, 요거 이제 NFT 투자처를 한번 봤을 때는, 일단 첫 번째로는 게임사, 두 번째로는 엔터사가 있었죠. 그래서 게임사에는 대표적으로 지금 대장격으로 움직이는 게 위메이드인데, 이런 애들을 지금 잡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기로 봤을 때는 뭐가 중요하다. 결국에는 NFT에 대한 기술력이 도입이 될 것인가, 실질적으로 메타버스라는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있는가를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펄어비스를 왜 강조를 했냐면, 도깨비라는 이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이 굉장히 기술력이 높게끔 출시가 됐는데 아직 NFT 도입이 되질 않았다. 근데 이런 움직임들을 지금 보여주려고 하고 있다. 도입만 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랬어요. 왜?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잡혀있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게 뭐였어요? 뭐 게임빌, 뭐 컴투스 이런 애들도 있고, 그 다음에 넷마블 이런 애들도 있다. 넷마블은 자회사가 메타버스 관련된 회사가 또 있어요. 엔터사는 대표적으로 대장은 하이브죠. 여전히 하이브고, 그 다음에 이제 대안으로 볼 수 있을 만한 거는 SM이랑 YG엔터예요. SM은 특히나 디어유라는 또 자체 플랫폼을 또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또 누가 인수할지 아직 결정이 다 나진 않았잖아요. CJ가 할지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진행이 된다면 이제 디어유라는 플랫폼이 커져갈수록 또 엔터사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이 또 다시 재측정될 수 있을 만한 흐름으로 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JYP 같은 경우에는 두나무에 이제 투자했다라는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부각을 받고 있는데, 투자보다는 확실한 본인 자체적인 플랫폼이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하이브처럼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가상화폐인데, 가상화폐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탑5가 아까 요거였죠.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카르다노, 폴카닷, 이름도 왜 이렇게 어려워? 솔라나, 트론. 근데 상대적으로 지금 카르다노보다는 폴카닷,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은 솔라나, 이더리움이 일단 가장 좀 대장격이고, 그 다음에 솔라나, 그 다음에 트론, 그 다음에 클레이튼, 그 다음에 하나만 좀 더 보자면은 폴리곤 요 정도가 일단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폴리곤 아니면 폴카닷 이렇게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런 애들은요. 여러분들 비중 투자하는 게 아니라 뭘 하는 거예요? 적금식으로 한 1, 2년 모아간다 생각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케이?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사지 말고 부디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변동성이 충분히 클 거예요. 특히나 가상화폐 쪽은 더더욱이 클 거예요. 그런 변동성을 활용해서 아래 내려온다면 모아간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NFT 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는데 이해가 될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사실 좀 생소한 얘기일 수 있고 좀 어려운 분야일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에 막대한 돈이 몰려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장을 어렵지만 몰라선 안 된다라고 봐요. 어렵지만 몰라선 안 된다. 가상화폐도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작년 재작년 가상화폐에 막 미친 듯이 그냥 남들이 하지 말라고 해도 투자를 했었던 사람들 지금 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떵떵거리고 있잖아요. 봤냐? 하면 떵떵거리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흐름을 남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이제 새로운 것을 가야 된다라고 좀 봐요. 그런 비트코인의 급등 랠리에 내가 탑승하지 못했었다면 이제는 좀 새롭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변동성이 좀 클 거예요. 변동성이 클 것이기 때문에 변동성을 오히려 활용해서 내가 그냥 1, 2년 매달 소액으로 적금을 그냥 붓는다라는 생각으로 가져간다면 그래도 향후 5년 뒤, 10년 뒤에는 나에게 정말 큰 자산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는요. 이런 가상화폐 관련해서도 기회가 된다면 한 번씩 여러분들에게 좀 강의를 하는 시간들을 좀 마련을 해볼게요. 저는 부자TV가 주식만 하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전체적인 경제 플랫폼으로 인해서 뭐 국내 주식도 알려드리고 공모주도 알려드리고 해외 주식도 알려드리고 가상화폐, 부동산 다양하게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행복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오케이? 아시겠죠? 그래서 오래오래 다방면으로 다양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처음은 어렵겠지만 차근차근 공부를 따라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메타버스 ETF입니다. ETF. 자, 메타버스 정말 많은 기업들이 있고 하지만 나는 이 중에서 뭐가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그냥 싸그리 몽땅 그려서 투자를 하면 안 됩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주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ETF를 좀 말씀드릴 건데요. 요거 4개를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요. 어떤 ETF냐? 타이거, FN Metaverse. 두 번째는 KB Star, I Select Metaverse. 세 번째는요. 자, 혓바닥을 좀 제가 굴리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코덱스, K Metaverse Active. 제가 계속 이제 강조하려고 메타버스 했더니 메타버스라고 얘기를 해달라고 그러셔가지고 신경을 좀 쓰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로 FN K Metaverse MJ. 요거 4개 있거든요, 여러분들. 자, 요거 4개 중에 좀 구분을 좀 지어 볼게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 ETF를 투자할 때 개념적으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 뭐냐? 이 이름이 어렵죠? 뭔 놈의 이름이 이렇게 길어? 뭐시기야? 자, 첫 번째, 요 앞에 있는 애들은요, 운용사라고 보시면 돼요. 운용회사. 오케이? 운용회사가 앞에 붙습니다. 두 번째 붙는 게 투자 대상이에요. 투자 대상.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투자 방식입니다. 여기엔 없지만
이제 방향성에 투자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레버리지랑 인버스가 대표적이죠. 그래서 얘는 뭐냐면 타이거라는 얘가 앞에 붙으면 미래에셋에서 운영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래에셋에서 운영하는 메타버스 ETF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상장일에 38억 원을 벌어들인 대형 메타버스 ETF입니다. 와우. 그래서 각각의 장단점이 좀 있어요. 얘는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엔터주의 성향이 강해요. 자, 여러분들이 ETF 투자할 때 꼭 아셔야 될 거. 전체 포트 비중을 꼭 확인을 하셔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느냐? 여기다가 일단은요, 쳐요. 타이거, FN, 메타버스 치잖아요. 그 다음에 기업 분석 들어오시면 여기 스냅샷 클릭하시고 조금만 내려보시면요. 요렇게 구성 종목 최소한 탑 10은 보시고 투자해야지. 최소한 이거는 보셔야지. 이 ETF에 어떠한 종목군들이 속해 있는지는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이 탑 10 비중이 가장 많은 순으로 10개 정도는 좋게 봐야지만 이 ETF를 살 거 아니에요. 이거는 최소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를 봤을 때 1위가 JYP, 2위가 하이브, 3위가 YG. 뭐야, 다 엔터잖아. 그죠? 그 다음에 뭐야? 네이버, LG노텍, 카카오, 위즈익 스튜디오, LG디스플레이, NC, 덱스터. 밑으로는 골고루 있지만 1, 2, 3위가 엔터만 하더라도 30%가 넘어요. 얘는 엔터의 성향이 강하다. 근데 장점은 뭐다? 장점은요, 아무래도 대표 운용사인 미래에셋 운용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좀 강하죠. 신뢰도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거래량이 많아요. 거래량이 많다라는 거. 자, ETF 투자 시 굉장히 또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 거래량이 많은 게 좋아요. 왜냐면 내가 사고 팔고가 용이해야 되거든요. 내가 살 수 있을 때 사고 팔 수 있을 때 팔아야 되는데 거래량이 적으면 그게 거래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거래량이 많은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봐야 되는 게 여러분들 총 보수가 적은 게 아무래도 좋겠죠. 그러니까 ETF를 투자를 하는 건 아무래도 펀드보다는 떼가는 보수가 적기 때문에 ETF를 투자를 하는 것인데 그 보수 자체가 그러니까 떼가는 수수료가 적어야지 내가 실질적으로 순이익이 많이 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총보수가 적은 게 좋은 것인데 자, 타이거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총보수도 그냥 좀 무난무난한 편이다. 자,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엔터주의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엔터사에 대한 전망을 좋게 보는 분들은 요거 그냥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KB스타. 자, KB증권에서 내놓은 거죠.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좀 적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단점이라고 보기에는 그렇고 이렇게 나눠야겠다. 대표 운용사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많고 두 번째는 거래량이 많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엔터의 성향이 강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KB. 얘는요, 첫 번째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거래량이 적어요. 얘는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작다.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이 보시는 거예요. 여기다 검색 KB스타, i셀렉, 메타버스 봤더니 1위 하이브, 2위 SM. 얘도 엔터가 높네. 근데 3위 네이버, 4위 카카오. 플랫폼이 그나마 좀 받쳐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노텍, 넷마블, CNM. 얘는 좀 다양하다. 그죠? 좀 다양해. 근데 얘도 상대적으로 엔터 비중이 좀 높아요. 엔터 비중이 좀 높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 엔터가 높아, 엔터가. 오케이? 그 다음에 총보수는 그냥 무난무난해요. 총보수 무난무난. 아까도 얘도 총보수 무난무난.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CJENM이 편입된 게 좀 특징적인 부분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코덱스. 자, 코덱스 같은 경우에 보시면 코덱스 K 메타버스 액티브 1위 하이브, 2위 펄어비스, 3위 유메이드, 4위 네이버, 5위 크래프톤. 얘는 상대적으로 게임
게임 쪽이 좀 강하네요. 그 다음에 J 컨텐츠리 뉴 이런 애들 있는 거 보니까 OTT도 좀 있고요. 전체적으로 게임, 엔터, OTT 요거 골고루 좀 있다. 엔터 게임 쪽. 그래서 얘는 상대적으로 게임 엔터, 그 다음에 OTT 비중이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자 얘는요 일단은 거래량이 규모가 커요. 일단은 거래량이 금액이 2위에요. 2위. 그 다음에 총보수는 얘는 좀 높아요. 이게 좀 단점이죠. 총보수가 높다. 근데 아무래도 좀 다양하게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골고루 투자하고 싶다면은 요런 애들이 좀 좋겠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미래에셋이랑 KB는 비슷한데 차라리 비슷한 거 할 거면 거래량이 많은 미래에셋 하는 게 낫죠. 그러니까 나는 엔터주 성향이 강하다 하면은 미래에셋이 낫고, 나는 그냥 골고루 하고 싶다 하면은 총보수 좀 높은 거 좀 감안하고 그냥 코덱스 하는 게 낫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한호로 봤을 때, 자 하나로 FN 메타버스 MG, 얘는 이제 펄어비스, 하이브, 네이버, 유플러스, SK텔레콤. 얘는 좀 특징적인 게 통신주들이 좀 있네요. 통신주들이 비중이 은근히 있어요.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 생뚱맞게 현대모비스, 네, 메타버스인데, 그래서 LG노텍, NC소프트,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비추. 메타버스인데 왜 통신 애들이 이렇게 많고 현대모비스 뜬금없이 있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비추. 네, 저는 이거 비추. 별로 비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얘는요. 거래량도 제일 작아요. 왜냐면 거래량도 제일 적고, 그 다음에 이 비중이 애매해요. 오케이? 통신주가 웬 말이야, 통신주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메타버스 액티브가 제일 무난하고요. 나는 엔터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싶으면 타이거가 좋아요. 저는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ETF는. 자, ETF는 마찬가지로 적금식으로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모아가는 게 나아요. 예. 가능하면은 내가 메타버스를 공부해서 내가 진짜 대장격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기업 몇 개 기업에 집중해서 투자를 하는 게 낫고, 내가 이게 어렵다면 대안으로 하는 게 ETF를 하는 것인데, ETF를 할 때도 최소한 뭘 체크를 하셔라? 요거는 체크를 하셔라. 전체 포트 비중을 확인해서 내가 어떠한 게 좀 더 좋아 보이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거래량이 많아야 내가 원활하게 사고 팔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봐야 되는 거고, 마지막 총 보수 자체가 적은 게 좋은 것은 체크를 해야 된다 라는 거를 알려드렸습니다. 오케이? ETF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전반적인 산업에서 제가 장기적으로 좀 전망을 좋게 보는 ETF 강의를 할 때 그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자, 오늘은 다시금 메타버스에 대한 전망과 그 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꼭 체크해야 되는 NFT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알아봤습니다. NFT 시장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에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뭘 봐야 되느냐, 돈줄기가 어디로 흘러들어가고 있느냐를 봐야 된다고 했고, 그 돈줄기가 딱 들어가는 그 길목에 딱 서 있으면은 우리가 부자 되는 길로 향해 갈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 2017년도 18년도부터 이 가상화폐, 비트코인 관련해서 투자를 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도 어찌 보면은 이런 성견지명 공부를 통해서 야, 이게 나중에 돈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초기에 들어가셨던 분들이 큰 돈을 벌었었던 것처럼, 저는 이 NFT 시장도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자, 결국에는 전 세계 막대한 돈이 이쪽으로 몰리고 있다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시대에 뒤처지지 마시고 시대 유행에 그대로 순응하시는 여러분들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 시야를 넓히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해외 주식, 가상화폐, 부동산, 그다음에 뭐 현금 등등등등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짜임새 있게 짜셔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투자를 성공적으로 마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 메타버스, 그 다음에 NFT 시장 자체가 이제 시장의 딱 초입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발전 가치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그만큼 시장 초기 단계일 때의 그 리스크적인 측면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이 더 신중하게 투자를 하셔야 되고, 그렇기에 더 한 번의 비중을 확 갖다 찍기보다는
어느 정도 내가 1, 2년은 적금을 든다라는 생각으로 매달 조금씩 분산해가지고 가격대 웬만하면 싼 가격대에 모아간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과 함께 오늘 이렇게 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메타버스 ETF도 정리를 해드렸고 ETF 관련돼서 투자 포인트도 알려드렸으니까 잘 오늘 영상 정말 자 진짜 제가 한 보따리, 두 보따리, 세 보따리 딱 챙겨드린 영상 여러분들 한 번 듣고 이해가 안 되시면 두 번, 세 번까지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것을 확실하게 습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것이 되어야지만이 아는 만큼 보인다고 여러분들의 계좌도 그만큼 또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해요. 자 이렇게 해서 좀 마무리 짓겠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여러분 잊지 마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꾹꾹꾹 딱딱딱 빡빡빡 딱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도 자유롭게 딱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께는 제가 수익의 기운이 듬뿍 담겨있는 하트를 뿅뿅뿅뿅 남겨드릴 거예요. 그래서 하트 받아가시고 수익의 기운까지 왕창 받아가셔서 여러분들 다 모든 분들 행복한 부자 행부 되시길 바라며 응원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행복 파트너로서 앞으로도 더 양질의 정보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앞으로도 함께 오래오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뿅.